그녀의 이름은 박지수. 나이는 40살.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였습니다. 엄청 친근한 스타일이에요.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엄청 잘 챙겨주려고 하고. 평소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늘 유쾌했다고 합니다. 커피도 좀 사주고 간식거리 같은 것도 좀 사주고 깊고 재밌는 사람.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사람을 잘 챙기고. 살가운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런 거 엄청 많죠. 평소 명품 쇼핑을 즐기고 SNS에 자랑하듯 사진도 자주 올렸다는데요. 명품백을 정말 많이 샀네요. 돈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백 바뀌었네요 하면은 뭐 남편이 사줬다 하기도 하고 아내 지인이 선물해줬다. 남편이 이거 남편이 오, 대기업이네요. 대기업이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 월급을 다 쓴다고 얘기했어요. 2018년 10월 입사한 그녀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성격 좋고 일도 잘하는 그녀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죠.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법을 잘하더라고요. 업무를 잘해. 그런 업무까지도 잘하니까 굉장히 신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1월 9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일이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는 듯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퇴사 이제 당황했겠네요. 오후 4시 46분 CCTV에 포착된 그녀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사표를 내고 저렇게 나가면 좀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대표 입장에서는. 이상하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직서 하나 날짜만 해놓고 그냥 딱 던지고 나갔더라고요. 사인도 없이. 그녀는 왜 4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홀연히 떠났을까? 그녀가 사라진 뒤 그동안의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월 그때 9일날 사원이 퇴사를 했는데 세금 체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그래서 무슨 세금 체납이냐 우리가. 내가 다 사인했고 지출결이 다 사인했는데 왜 세금을 안 냈냐 했더니 이런 게 또 많다는 거예요.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그녀가 그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3년 반 동안 18억 정도의 이런 횡령 배임을 18억이요? 거의 한 15년 동안 버는 거를 걔가 다 가져간 거죠. 아이고. 걔는 정말 인간이 아닌 인도 먹을 수가 없대 그 짓을 해요. 이거가 이제 맞선 법인카드 내역서예요. 2021년 6월부터 퇴사하기 이틀 전인 2023년 1월 7일까지 그녀가 사용한 법인카드. 그 금액이 12억 원에 달합니다. 이야. SNS 날 비통 하고 별 군데다 다 썼거든요. 명품 사는 건 기본이고 법인카드로요? 법인카드로요? 대부분 다 사치품에 썼거든요. 이야. 뒤로 갈수록 내역은 진짜 더 가관인데 한 명품 브랜드를 유난히 좋아했던 그녀는 가방을 구매하고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뭐 한정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게 다 얼마죠? 그녀가 구매한 가방들은 어떤 것들일까? 지금 전국으로 품절이에요. 쫙 오신 고객님들이 다 구매해가시니까 그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고 사실 직원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미리 연락을 줘야 되나요? 고객님이 제품을 예약을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입고돼서 연락을 드리는 시스템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녀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인기 상품을 매장 직원이 따로 챙겨줬다는 겁니다. VIP 손님인가 봐요. 저런 사람 그렇게 예. 해주는 거거든요. 그녀가 구매한 가방은 20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사 제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녀가 자주 찾았던 한 백화점의 명품관. 혹시 그녀를 기억하는 직원은 없을까? 혹시 고객분들 중에 이분을 혹시 보신 적 있을까 해가지고. 삐님 아니야? 맞아요? 이름을 기억해요. 이름 알아요. 이름 알아요. 4억씩 사시고 VIP 중에 VIP인가 봐요. 저도 써놓은 거 메모에 제가 이제 왜냐면은 저한테 처음 오는 날에
저 정도 구매했으면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명품 브랜드의 가방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총 5,300여만 원. 대단하다. 제작진은 취재 중 그녀의 쇼핑몰 포인트 점수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쇼핑몰을 이용했는데 그중 한 곳의 포인트 점수입니다. 아, 14만 5,437원이면은 1억 4,543만 7천 원, 3개를 더 붙여야 돼요. 이게 포인트 점수거든요. 이게 다 토탈이에요. 백화점, 그 다음에 아울렛, 마트, 스피드까지인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눈에 띄는 게 또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수없이 구매했는데요. 1년 동안 6,700여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화장품을 저렇게 많이 샀다고요? 저걸 다 어디다 썼을까요, 근데? 한 커피 매장에서 법인카드로 긁은 금액은 1,500여만 원. 피규어 구매로도 3,400만 원을 썼습니다. 피규어를 3,400이요? 대체 왜 그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였을까? 온라인 쇼핑 중독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지금처럼 쇼핑 중독이든 다 내성이라고 하는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점점 더 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1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한 어쨌든 만족을 했다라면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써야 옛날에 10만 원을 썼던 그런 효용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내성. 그래서 점점점 많은 돈을 써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법인카드로 온갖 사치를 부려온 그녀. 1년 6개월 동안 12억을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만든 거짓 보고서로 회사의 눈과 귀를 가려온 겁니다. 아니 본인이 회계 담당이니까 마음먹으면 뭐 무조건 속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뭐가 또 있어요? 처음에는 법인카드만 횡령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너무 크고 계좌이체도 다 찾아봐야겠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계좌로 이제 들어간 게 한두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10월 10일 그녀는 회사 돈 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하루 4차례 이체를 하기도 하고 금액도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한 번에 3천, 4천만 원씩 빼갔습니다. 그렇게 3년 3개월 동안 회사 돈 5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이게 이제 저희가 정리한 건데 통장에 찍히는 예금주 이름을 바꿔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한 내역이에요. 본인 통장으로 국세로 이제 위장을 해서 5,300만 원 정도 개인 통장으로 이제 이체를 시킨 내역이에요. 실제 예금주가 너무 큰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회사 돈을 입금할 때 상대 예금주 이름을 조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고가현이라는 사람에게 입금을 했지만 실화탐사대에게 보낸 것처럼 거래 내역을 남게 한 겁니다. 자금일보 매출일보를 지금 현재 통장에 얼마 있다, 수익 추출 금액, 현재 잔액 얼마, 이게 딱 적혀 있거든요. 그걸 조작을 하는 거죠. 돈이 있는 것처럼 항상 조작을 해서 한 재고가 항상 맞게끔 매일 매출, 뭐 잔액 이런 것들이 다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금 업무랑 회계 업무가 별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한 사람이 장부를 이렇게 조작하면서 자금까지 만질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사고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좀 되게 특이점이 일단 법인카드로 10억 이상을 횡령한 경우에는 저는 이 전 사례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한 개인만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특별히 뭔가 어떤 그 감시라던가 감독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회계를 전담했던 그녀는 입사 1년 차였던 2019년부터 현금을 횡령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법인카드도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녀가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몰랐을까? 그러니까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을 했나, 뭐 성공했다,
전화번호 이런 거 보내주시고 아. 웨이팅 그거 있잖아요. 그 번호 보여주면서 뻔이다 뭐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모니터에는 항상 인터넷 창만 떠있고 똥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할 거고 SNS는 뜨는 게 잘 없다면서 계속 그거 클릭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주 하시긴 했어요. 4년 동안 함께 일하며 마음을 나눴던 동료들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죠. 충격이었어요.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래도 제일 가까이 제일 자주 오래 보고 붙어있고 했었는데 그게 회사 돈으로 했다니 하는지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미쳤나?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해서 또 번 돈인데 그렇죠. 아. 개인이 다 쓴 걸 보면 화도 나고 어이도 없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한 동료는 그녀에게 확인도 해봤다는데요. 왜 회사 돈 흔들었어 얼마 정도? 아니야, 카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카드 손댄 거예요? 카드 막 쓴 거야? 응. 얼마나 썼는데 카드를? 몰라. 안 걸릴 줄 알았어 카드 쓰는데?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거 터질 거 알고도 퇴사한 거야. 얘기하네요. 믿고 맡겼던 직원의 배신. 18억 횡령에 회사 대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진짜 멘붕이었어요. 완전 거의 생각을 못할 정도로 멘붕 상태였는데 그 횡령하는 수법이 너무 그냥 괘씸한 거죠. 그냥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제 이 횡령을 하고 마지막 날까지요?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까지도 그녀는 2차례 자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이체했습니다. 회사를 떠나기 1시간 전 마지막으로 7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야. 정말. 예. 그녀가 사라지고 회사 통장에 남은 잔액은 439만 원. 아. 15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의 잔고가 그렇게 남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12억을 들고 생각하네. 사람이 나 진짜 당당하다. 제가 그 정도까지 긁은지도 몰랐었어요. 상관은 어딨냐고. 한거 선물도 많이 했고요. 선물을 해? 누구한테?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준 것도 있고요. 가정 누구? 친척들, 동생. 또 네 돈으로 사주지. 왜 회사 돈으로 사줘? 제가 놀았던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까? 직접 만나 묻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여러 차례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는 그녀. 그런데 다시 찾은 날 외출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 MBC 실화탐사에 제작하는 권호정 PD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 전 회사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저희가 왔어요. 아니, 경찰한테 드릴게요.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어요? 명품 사시고 여행 다니시고 상품권 사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상관없어요. 근데 금액을 그렇게 쓰셨습니까? 회사 돈으로 아니요. 안 쓰셨어요? 오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횡령하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18억 횡령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믿었던 그녀에게 발등을 찍혀 회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18억을 횡령한 죄를 묻기 위해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가 증거를 이만큼 냈어요.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틀 전 그녀가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 전에 자수를 자수했네요. 했다고요? 자수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제 뭐 법인카드를 뭐 직원들 커피 사주고 뭐 밥 몇 번 사주고 뭐 이러는데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만 진술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사실 경제성분들은. 그러니까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도망갈까봐 밤새 집 앞에서 저는 있고 진짜 그랬거든요. 이제 도망갈까봐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집 상태를 좀 확인시켜달라 해가지고 이제 집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아, 횡령 사실 알고 처음 만난 거네요. 네, 퇴사하고 이틀 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담담한데요? 담담해 보여요. 진짜. 예. 너 직원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과 너희는 분노에 지금 응? 몸을 떨고 있어. 어? 뭐 잘못했단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혹시 도피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차 집을 찾아갔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명품인가요? 나도 한 번 안 신어본 신발이 무슨 신발이 저렇게 많아요? 값비싼 명품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뭐 명품 브랜드가 다 있네요. 다 있네요. 그 저 빨간 운동화는 되팔면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누구 일단은 진짜 화가 났죠. 피가 진짜 거꾸로 쏘는 기분이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저도 이제 믿었던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진짜 울고 싶을 만큼 진짜 아무 죄의식 없이 이게 다 회사 돈으로 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그냥 온갖 명품이 그냥 다 그냥 쌓여 있는 거지. 그냥 곳곳에. 명품을 산 이유가 황금성 때문에 산 것 같아요. 판매용처럼 박스도 안 뜯은 것처럼 돼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대로 바로 이 판매를 하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새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미개봉이라고 써있네요. 570만 원짜리. 와. 1,250만 원에 올려놓은 한 명품백은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법인카드와 빼돌린 회사 돈으로 호사스런 쇼핑을 즐기는 동안 가족은 몰랐을까? 그러니까요. 남편한테도 얘기해. 하나 됐다고 얘기가 빨리 하는 게 나아. 알면 이런 다음 있지. 그 집이란 남편이 모르게 어떻게 지금 그걸 해보려고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남편이 그러니까요. 모른다고요? 그녀는 가족과 여행을 다닐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항공권 구매로 총 6,600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아, 대단하다.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 여행만 12번에 달합니다. 여행 경비가 다 법카로 썼네요, 지금. 제주도를 진짜 부먹듯이 갔었어요, 주말이면. 자기는 1년에 제주도를 14번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번에도 일본 어디 가기로 했고, 뭐 하면서 얘기 많이 하셨죠? 일본 여행도 3차례나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가족여행을 법인카드로 다녀왔네요. 네, 현지 쇼핑몰이나 편의점에서도 이 법인카드로 긁었더라고요. 지난해 10월에는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남편은 자신의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항공권 900여만 원. 가족이 머문 리조트는 괌 최초의 6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뭐 아주 럭셔리하게 다녀왔네요. 애들 여행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행 다녀서 애들이 뭐 좋아하냐? 너 뭐 남편만 좋은 거지. 큰애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갔던 거가 있어서 그거 갔는데 갔다 온 만큼 애들이 커 있어서 그게 좋아서 자꾸 저 갔어요. 아내의 회사 법인카드로 여행을 다니고 사치스런 소비 생활이 계속됐는데 정말 남편은 몰랐을까? 남편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을 지금 횡령을 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첫마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어머니 피해자 입장에서 전화를 한 거고 그 말을 왜 저한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궁금합니다. 남편분 되시죠? 이번에 저희가 그 횡령 관련해가지고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을까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나 근데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아, 근데 여행이랑 이런 것도 다 같이 가시고 그 항공권도 결제를 아내분이 다 하셨던데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생활비는 거의 제가 다 내거든요. 나머지 다 서로 월급 관련해서는 서로 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사용할지 서로 모르는 게 사실 그거에 대해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명품도 그렇게 엄청 많이 사고 막 이러시던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사실 들지 않으세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알아서 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된 아내의 횡령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남편. 몰랐다는 거네요. 해외여행도 되게 자주 가고 명품 쇼핑들을 자주 하는 그 월 쓰는 소비 금액이 자신의 월급을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남편이 뭐 아내가 다른 부업이 없는 것도 뻔히 알 텐데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꽤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하고 계속 갔다는 거는 사실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힘들겠죠. 충분히 공동정범, 소위 이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인카드를 손에 쥔 그녀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돈을 쓰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남들의 부러움을 샀고 가족 생일 파티도 호텔에서 열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아이고. 와, 장 보는 것조차 자신의 카드인 양 끊임없이 사용했던 그녀. 왜 검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원래 이렇게 이제 명품을 사고 이렇게 쇼핑 중독을 하고 있는 이분의 그 특성이 말하자면 낮은 자존감과 애착 결핍, 본인의 어떤 애착 결핍 때문에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명품들을 사고 또 차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소비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강렬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기다리는 제작진 앞에 누군가 나타났는데요. 누구죠? 엄마예요. 우리 어머니. 네. 제가 지금 112에 신고할게요. 뭘 신고한다는 거죠? 경찰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종결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네. 여보세요? 저희가 사건이 연루가 돼서 다짜고짜 제작진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가 횡령이 됐는지는 아세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결제 내역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네.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없어요. 18억 아니라 1,800억이라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어떤 제도를 어떤 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서 가서 확인해보세요. 구금액이 단가. 얼마큼 부풀렸는지는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는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네. 그 회사 다녔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합시다. 사줄 때는 좋아서 그저 헤헤거리고 받고 나서 터지니까 네가 한 거야. 미루는 건 아니죠. 잊어서 일 터지니까 나는 몰라. 그게 사람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돈이 아니라 법인카드고 아니, 그 결제잖아.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혹시 혼자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알고 있었죠. 다들. 사줄 때는 좋았죠. 그러면 사줄 때는 가져왔지. 뭘 사줬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법카인 걸 알고도 호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뭘로 저희를 그러면 신고를. 자, 그게 스토킹 처벌법이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걸로 저분이 당시에 저분이 그러신가 봐요. 그 스토킹 처벌법. 네, 그러니까 저희 경고는 그녀의 어머니 주장대로 회사 동료들은 그녀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을까? 그렇죠. 사실 확인이 필요하죠. 웃으시는데요? 말이 안 되죠. 증거가 없죠. 아예 저런 얘기를 저렇게 또 뻔뻔하게 또 이런 거구나. 커피 살 때도 본인카드 내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뭐 회사 카드에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우리가 그걸 왜 써요? 이렇게 나오지. 그거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했을 리가 없잖아요. 모두를 속이고 18억을 횡령한 그녀. 회사 통장에 439만 원만 남겨놓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뒷감당은 대표와 남은 직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가 진짜 말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온 거를 딴 사람이 다 이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감도 무너지는 것 같고 직원들 전격.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몇몇 직원들은 또 사직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진짜 상해를 안 입혔다 뿐이지 거의 지금 타격감은 거의 살인자인 거였잖아요.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저희 회장님도 이거를 15년을 한 회사인데 15년 동안 번 게 지금 한 푼도 안 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이야. 없네요. 네. 아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별일 없는 듯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에 따른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로서는 그 금액이 회사의 조망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집중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